네, 그럼 이제 25장의 마지막 소단원이 되겠는데요. 올바른 기술 코칭을 병행하는 방법. 영업 관리자는요, 이제 전략 코칭과 더불어서 기술 코칭을 병행하셔야 합니다. 전략과 기술은 한 세트로 묶어져서 진행이 될 때 시너지가 훨씬 높기 때문인 것이죠. 기술 코칭은 주로 이제 영업 대표와 같이 상담 계획을 짜고 또 고객사를 방문하고 돌아와서 사무실로 돌아와서 피드백을 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이제 마무리가 보통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술 코칭을 국내 기업들 중에서 가장 활발하게 하는 산업 중에 하나가 이제 보험 산업이죠. 즉 보험 영업을 위주로 하는 보험회사에서 이런 기술 코칭을 굉장히 잘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몇 해 전에 그쪽 업계의 이제 베테랑 관리자분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하는지 좀 여쭤봤더니 보통 이제 아침 7시에 출근을 해가지고 기술 코칭으로 하루를 열고 계셨어요. 주요 내용을 보니까 이제 뭐 오늘 만날 고객들을 이제 만났을 때 어떤 질문을 던질 것인지, 또 어떤 정보를 파악하고 어떻게 클로징으로 연결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이제 주된 내용이었고요. 동행 방문을 이제 하기도 합니다만은 거의 대부분은 이제 매일 일정 시간, 아까 말씀드렸던 한 7시면 7시 이런 식으로 시간을 정해 놓고 상호 이제 롤플레이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다 녹화까지 뜹니다. 그리고 그 녹화 내용들을 영업 관리자와 영업 대표들이 같이 보면서 이제 개별적으로 피드백 코칭을 하면서 하루의 시작이 이제 되는 거죠. 이제 반면에 이제 저희가 이제 주로 하고 있는 이제 기업 대상 영업 중에서 제조 기반의 이제 영업 조직들은 이런 보험회사의 이제 경우처럼 루틴하게 영업 코칭을 하는 경우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흔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이 코칭이라는 문화 자체가 우리나라 영업 조직에게는 아직까지 좀 일반화되지 못한 경향이 좀 많고요. 주로 이제 뭐 선배가 후배들을 사수, 부사수 개념으로 영업처들을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영업의 어떤 스킬이랄까 이런 것들을 이제 전수해주는 그런 형태의 이제 뭐 일종의 한국식 코칭이 이루어졌다라고 봐야겠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문제점이 뭐냐면 보다 전략적인 전략 코칭에 의한 전략 과제를 중심으로 해서 고객을 만나기보다는 좀 관계지향 쪽으로 흐르다 보니까 그 코칭의 의미가 우리식의 이제 그 멘토링이 좀 의미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자, 기술 코칭의 목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중요한 것은 이거죠. 전략 코칭에서 얻은 과제들을 실제 영업 상황에서 제대로 구현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동행 방문도 좋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아까 예처럼 미리미리 롤플레이 훈련을 하는 그런 그 장치를 좀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롤플레이 이제 주제로 좀 넘어가면 주제 자체는 뭐 자유롭게 선정을 하시면 좋지만 가급적이면 이제 영업 대표가 어려워하는 주제들을 사전에 이제 받아서 그 내용을 받아서 영업 관리자가 먼저 좀 학습을 좀 하실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본인의 이제 영업 경험을 녹여가지고 코칭을 자연스럽게 하시면 좋습니다. 이제 해당 업종의 이제 영업 관리자 분이시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드리면 다른 어떤 외부 전문 코치보다도 훨씬 더 그 산업과 그 기업 상황을 잘 이해하기 때문에 이것이 잘만 진행이 되면 가장 최적의 조건 속에서 최고의 효율을 내는 기술 코칭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롤플레이 하기 좋은 주제들을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뭐 이제 낯선 고객 첫 방문 시에 5분 안에 해야 할 라포 활동, 또 영업 상담 중에 고객의 저항에 대처하는 방법, 또 콜드콜링 스크립트 작성 및 전개 과정, 또 제품 브리핑 및 프로젝트 프레젠테이션, 또 가격 협상,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주된 주제가 되겠고요. 기술 코칭이 한결 더 이제 집중력 있게 진행이 되려면 제가 앞전 소담론에서 얘기했던 전략 코칭에서 전략 과제가 잘 도출이 되면 좋겠죠.
그렇지만 설사 그렇지 못하더라도 상관은 없다. 다만 기술 코칭을 할 때 영업 관리자분들께서 좀 조심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그거는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목적을 공유하셔야 합니다. 목적의 공유. 핵심은 기술 코칭이 그 영업 대표들의 전략 과제를 성공적으로 돕기 위한 것이지 결코 어떤 테스트라든지 평가를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영업 대표들에게 인식시켜 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게 됐을 경우 영업 대표는요, 어쨌든 간에 기술 코칭 자체를 부담스럽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처음부터 제거하기 위해서 목적의 공유를 꼭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질문을 위주로 하십시오. 보통의 영업 관리자들은요, 그 기술 코칭을 하다 보면 이제 갈수록 마음에서 답답함이 이제 생기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그 영업 대표 자체가 모든 게 다 문제투성이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감정이 앞서게 되고 여러 가지로 이제 안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거는 영업 대표를요, 본인의 이제 그 부하 직원이나 후배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코칭 고객이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고객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영업 패턴식으로 그냥 질문을 하면 됩니다. 가령 뭐 오늘 상담 코칭의 어떤 질문 세션은 어떠했는지, 또 어떤 게 잘 된 것 같고 어떤 게 잘 안 된 것 같은지, 이 부분은 참 잘한 것 같은데 다만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런 식으로 좀 다정하게 질문을 하세요. 질문 형식으로. 그렇게 하게 되면 영업 대표는 이제 반감이 좀 많이 없어지고요, 훨씬 더 침착하게 자신의 입장을 잘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실행에 확인을 하십시오. 즉 기술 코칭에서 배운 내용들을 그냥 한 번 하고 끝내지 마시고요, 그 배운 내용을 영업 현장에서 영업 대표들이 어떻게 잘 적용해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점검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런 과정에서 이제 추가적인 코칭 세션도 좀 이렇게 새롭게 창의적으로 접근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영업 대표가 영업 관리자를 신뢰하게 됩니다. 그런 일회성이 아니라 나를 끊임없이 이렇게 매니징을 해주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신뢰감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이 세 가지 유의사항은 내부 코칭이든 고객사 관찰 코칭이든 상관없이 모든 상황에서 공통적으로 유효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일 고객사 관찰 코칭을 하게 된다면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영업 지원의 목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순수하게 기술 코칭만을 목적으로 동행하는 건지에 대해서 분명한 이유를 밝혀주시면 좋고요. 그걸 가지고 합의된 바탕으로 해서 동행 방문을 하시면 좋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전략 코칭은 고객의 구매 과정 단계에서 영업 대표의 전략 과제를 함께 수립을 하고 수정을 하고 또 그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제가 뭐라 그랬죠? 액션 플랜, 실행안을 만드는 과정인 것이고요. 최종적으로는 고객의 혜택이 도출되어야 한다. 고객의 혜택이 도출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술 코칭은 전략 과제나 고객의 혜택을 바탕으로 해서 고객과의 이제 영업 상담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상담 계획 짜고 또 여기에 필요한 기술들을 익히고 배우는 활동을 기술 코칭이다. 이렇게 숙지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영업 관리자의 영업 코칭은 이제 시대 환경 변화에 맞춰서 아마 필수적인 전문가 영업 관리자의 항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부하고 싶은 말은 영업 코칭의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만큼은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어떤 틀에 얽매이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회사와 그 산업 환경에 맞게 본인들이 스스로 한번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보시길 원해요. 그래서 영업관리자 스스로 회사 사정에 맞는 그런 그 코칭 활동을 끊임없이 해나가다 보면 우리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시간이 갈수록 훨씬 더 영업대표의 뭐 실적은 물론이거니와 영업인으로서의 그 자존감, 자존심, 이런 영업 전문성, 영업 비전에 대한 것들을 하나하나 스스로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이제 영업관리자는 실적뿐만이 아니라
코칭을 통해서도 차별화된다라는 사실을 꼭 여러분들이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